김수민의 뉴스 밑장 주말판. 안녕하십니까. 주말판 김수민입니다. 조회수가 가장 낮은 주말판. 우리 김광석 특집 네. 조회수가 낮았죠. 말씀을 하지 마세요. 네. 조회수는 비밀이야. 네. 상대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것은 김광석 씨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어야 할 방송이다. 교과서에 등재돼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이래 설날에 저희가 슈가맨 특집을 했는데 네. 그거는 혹시 조회수가 네. 그것도 낮게 나왔나요? 그거 예를 들면은 네. 그 시트콤보다 낮게 나왔나요? 시트콤보다는 당연히 낮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완영 제방보다 낮게 나왔어요. 진짜로? 네. 사람들이 너무 삭막해. 자꾸 정치 얘기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도 김광석 편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네. 하도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네. 종합 선물 세트로 나왔기 때문에 뭐라도 들을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들으신 분들이 그나마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주말판은 그래서 문화예술 얘기 말고 딴 얘기. 넓게 보면 이것도 네. 문화예술 얘기 아니라 이것도 축제 얘기니까. 문화예술 업자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죠. 업자들한테. 이게 또 정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학교 얘기기도 하고. 학교 얘기이자 학교 얘기이자 정치 얘기이자 교육 이야기이자 정치이자 네. 문화예술 얘기. 황당한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전체. 요걸 다뤄보자고 했는데 자 이게 또 특정 학교 얘기라고 넘어가시지만 마시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 뭐 여기 대학교 다니신 분들은 총학생회나 학생회는 어땠는지 그 얘기도 우리 좀 나눠보면서 네. 아니 희한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경북대학교 총학생회가 전용길의 후배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야. 홍준표 급파해줄까? 홍준표나 이재명 급파해줄까? 빚 갚으라고? 소개해 주시죠. 네. 학교 선배가 소개해봐. 아주 뭐 단순합니다. 네. 그 대동제를 5월 달에 하잖아요. 학교 축제를 네. 하는데 2019년 5월에 축제 때 빚이 약 3천만 원이 생겼고 그러니까 네. 3천만 원이 생겼고 이걸 계속 못 갚다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하는 차용증을 이 축제 대행을 했던 업체와 그러니까 이게 쓰게 되고 돈을 못 갚은 게 축제 대행사한테 돈을 못 갚은 거. 그렇죠. 네. 네. 축제 대행사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12월 달이 될 때까지 돈을 못 갚으니까 이걸 차용증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도장을 찍어줘 버립니다. 차용증에다 개인 빚이 아니라. 근데 총학생 회장의 임기는 12월까지죠. 이 빚을 이거 한 횡령 아니에요? 그러면 총학생회장은 바뀌지만 경북대 총학생회는 회니까. 유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당선된 총학생회가 이걸 또 안아야 되는 거예요. 전임 정권이 벌여놓은 일들을 후임 정권이 김영삼 김대중의 관계인가? 네. 근데 여기서 좀 파생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빚이 3천만 원이 있으니까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총학생회에서 해명을 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 축제를 할 때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예산안 책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각 이 학과별로 축제에서 진행을 할 때 주막들을 하잖아요. 여기에 총학생회가 술이나 주류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학과에다가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미수금도 좀 있었고 예산서를 정체적 난국이구만. 작성했던 것에 비해서 처음에 술은 이만큼 많이 팔 수 있을 거다 했는데 그만큼 못 판 거죠. 여기에 이만큼 구매했던 거는 수요 조사를 잘못했고 네, 수요 조사를 잘못했고 그리고 축제 행사 대행 업체에다가 줘야 되는 돈이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해 버린 거죠. 아니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업계 문화업자. 저는 뭐 대학 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대학 축제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아요. 내 꿈에 이창원 씨가 서울에 있는 모 지역
모 대학교에 이창원 씨가 나왔어요. 내 꿈에서. 아, 거기서 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서울까지 올라가지고 먹냐고. 먹냐가 뭐야 먹냐가. 먹지 그럼 뭐 네, 씹냐. 그런 그냥 이제 그런 이벤트업은 사실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관계,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 뭐 그런 이벤트들은 하는데 뭐 저와 관련된 제가 하진 않는데. 보통은 이제 행사들이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네. 이게 보통은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대행사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그러니까 보통의 대행사들이라면 딱 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익부터 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딱 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펙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거든. 근데 이게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야 여기서? 이게 총학생회가 잘못을 했죠. 총학생회가 계약한 것들 가운데 들어와서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판다든가 네. 음식을 판다든가 입점 업체를 총학생회가 받았는데 일정 부분 수익이 나지 못하면 네. 이걸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계약서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계획 자체를 그 가수 초청이나 그렇죠. 이 무대나 마이크 네. 세팅 자체를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추가 발생분이 네. 분명히 뭐 예를 저도 저는 이제 기사를 봤는데 청취자들 때문에 네.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시켜 달라는 거고, 그건 대행사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대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싸이가 왔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그럴 썼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수들 스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대 사이즈도 커지고 어떤 뭐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사이즈도 커지고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돈 돌아가는 구조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했을 거고 그렇죠.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하자라는 얘기도 했을 거고 그런 걸 대행사가 안 했나요? 그런 걸 대행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만 몇 차례 이렇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라고 업체 쪽에서는 총학생회에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당시에 총학생회장이 이걸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학생회장들이랑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약 2,700만 원 정도 채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걸 2학기 사업을 집행을 안 하고 여기에 갑자라고 했는데 후지출이 안 됩니다. 국립대 예산은. 그러니까 학생회비로는 안 되고 학교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을 통해서 행사 지원금을 이쪽으로 돌리자인데 이미 진행한 행사에다가 그렇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항목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회의 자리에서 자 그러면 학생회비를 학생들로부터 1,000원씩 더 받아가지고 이걸 갚자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온 사실이 폭로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커져버린 거죠. 뭐씨 새끼들 진짜 아유 어린 놈 새끼들 진짜 이놈의 새끼들아. 아 총학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 같은데 총학이 빚을 졌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에 따르는 여러 사업에 대한 비리들은 이때까지 그렇죠. 나온 게 많았죠. 착복했다. 예, 혹은 뭐 돈을 뭐 백커미션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뭐 일들은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빚까지 져가면서 근데 그거를 갚는 방법이 학생들의 돈을 더 받자. 뭐 이런 방식까지도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이걸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보면 학생회를 운영하는 이 집단이 실무적인 능력이 전혀 없구나. 전혀 없네. 총학생회가 빚을 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여기에 스폰을 붙이든 협찬을 더 받든 이걸로 돈을 메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학생회는 갑자기 집행기관이니까 돈을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빚져서 넣어가지고 2억 벌면은 2천만 원 넣어야지. 근데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원이면 100%에 대한 연중 계획 맞게 정확하게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기구인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빚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박철상 씨가 기부를 하고 박철상 씨가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 약정을 하면 그리고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제가 2학년 때 당시에 그 총학생회장이 하여튼 뭐 그때 당시 총학생회 선거가 깽판이 났습니다. 이 유라이트 계열과 NL 운동권 계열이 네. 총학생 선거를 붙었는데 1대1로? 예, 1대1로 붙었는데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유. 누가 누굴 때렸어요? 그 유라이트 계열의 네. 선거운동 본부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경고 2번으로 백색 테러, 백색 테러. 뉴라이트니까 백색 테러네. 네, 경고 2번으로 후보자 자격 박탈을 당하고 경고 2번에 박탈당했어요. 네. 3번 아니야? 아니 2번입니다. 네, 누적해서 학교마다 다른가 보다. 학교마다 다르죠. 박탈당하고 이 단독 선거가 치러지게 되니까 네. 선거 첫째 날 공대에서 누군가가 투표함을 발로 차서 투표함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아니 어떻게 열리지?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열려요? 네. 열렸죠. 투표함을 발로 뻥 차서 쓰레기통이야. 발로 누르는 쓰레기통 있잖아. 뚜껑 열리면. 투표함 봉인을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툭 열리고 그 투표함에서 투표 용지를 꺼내서 손에 쥐고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봐라, 이거 선거 관리가 개판이다. 그러면서 선거가 무산됩니다. 용자네, 용자. 네. 표가 다 노출돼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그걸 끝나고 나서는 이 사태에 대한 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학생회 차원이 아닐 거죠. 네. 학생회 차원에서. 그래서 이 당사자는 투표함을 발로 찼던 당사자는 유학을 갔습니다. 여하튼 먹고 튀었네. 네,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총학생회장을 못 뽑아서 임기가 2달 정도 더 하게 되거든요. 네. 비대위 꾸려야지 두 달 더 하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그 전대 총학생회장이 임기를 2달 더 하게 됐는데 3월에 재선거를 했더니 유라이트 계열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총학생회실의 직기를 다 체크해서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 뭐 직기들이 몇 가지가 없어졌다. 전태 총학생회장이 이거 유명한 거다.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 약 890만 원이 나온다. 이거 전태 총학생회가 운동권 총학생회가 엄한 데다 쓴 거다. 라고 해서 당시에 전태 총학생회장이 석 달 동안 신문 배달을 해서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거기에 이견은 제기 안 했어요? 이견 제기 안 했으면 관리를 잘 못한 우리 잘못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890만 원을 석 달 동안 혼자 벌어서 다 갚았습니다. 뭐 해가지고 학생이 석 달 동안 했겠지. 아르바이트 하면. 네, 학원 뛰고 이랬나? 네, 학원 강사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하고 저녁에는 뭐 택배 배달도 하고. 아니 내 학교 다닐 때는 그 당시에 전학협이라는 학생운동 단체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거기가 사회당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지금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분이 자기가 고액 영어 강의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그래가지고 다 꼬라박아요. 조직에다가. 보드게임 하는 그분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보드게임도 자기 먹을 거 남겨놓겠지.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대행사도 좀 노련하지 못한 곳인 것 같아요. 이게 학교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면 그렇게 요구를 안 받아줬을 거거든. 그렇죠. 그거 소화 못하실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아마 그 대행사하고 이게 턴키 계약을 했을 거예요. 일괄 계약을 했을 건데 그러면 무대, 음향, 조명, 뭐 그러니까 텐트 렌탈 업체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행사를 가장 어떤 돈의 흐름에서 가장 밑에 있는 구조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2차, 3차 피해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고 그 렌탈 업체들은 제대로 돈을 받아갔는지,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이거를 그래도 뭐 선납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의 대행사면 안 했을 가능성 되게. 이게 한 개 대행사가 대행사에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용역업체 채권자가 여러 개입니다. 그거 어떻게 갚으려고?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얘네들. 빚을 이렇게 졌다는 게 저는 우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빚을 낸다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돼. 네.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게 견제 장치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이 빚을 뭐 내라고 하는데 그때 학생회 임원이 여러 명이잖아. 견제가 안 되나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저는 총학생회 간부들 집행부들 한 뭐 10대 명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들 판단해서 이렇게 됐으면 뿜빠이해서 나눠서 갚아야지. 너무 이거 포실납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아니, 그거를 근데 그럼 어떻게 해결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그 다음 총학생회로 넘어갔고. 네. 그다음 같은 총학생회예요? 같은 계열이야? 이게 뭐 특정한 계열은 아니지만 전대 총학생회 간부했던 사람 중에서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근데 최경환처럼 뭔가 이게 경향성이나 아니면 뭐 이념적으로나 특정한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뉴라이트 뭐 이쪽 계열은 아니고. 아닙니다. 뉴라이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라떼 뉴라이트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본격적으로 총학생회 선거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죠. 지금은 저기 우파 쪽 친구들이 그 총학생 회장을 많이 하지. 저희 지금 많이 해요?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총학생 회장은 일단 개량 한복. NL, 우리 NL, 옷을 민족 개방파 뭐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일단 개량 한복 입고 다니고. 우리는 그래도 학교 안에서는 개량 한복 입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저희는 학생 회장님들이 총학생 회장님 정도 되면 그거 투표할 때쯤만 양복 입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대부분 다 임기 수행은 개량 한복 입고 그리고 일단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2시간 정도는 늘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이걸 했었지. 이창원 대표가 나온 영남대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총련 의장을 배출한 학교였습니다. 한총련 전체 의장. 전체 의장. 몇 년도에? 3기인가? 아니죠. 2기인가? 3기. 6기였을 겁니다. 6기면 90년대 한총련 전대요. 아니요, 한총련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손준혁. 기억났다. 맞아. 한총련 의장을 배출한 학교고, 그리고 대경총련 의장은 대부분 영남대에서 그렇죠. 또 맡아서. NL 쪽이 강했. 그럼 NL 쪽이 대구에서 제일 강한 대학교인가요? 영남대가? 네. 그랬던 곳이었는데 영남대도 2000년대 중반에 우파 계열에 넘어갔죠. 그리고 계속 이제 뭐 김관용 지사가 이제 동창회장 이런 거 하면서 영남대가 완전히 이제 그쪽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티키타카를 했어요. 우동기 교육감이 총장하고 이럴 때인데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 바뀌면서 이렇게 돼버렸죠. 정권 바뀌면서 망했다고? 아니 정권 바뀌면서 이제 뭐 새마을 대학원 들어오고 뭐 난리였지. 최외출 있고 하면서. 저 때도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대놓고 뉴라이트 계열 이래가지고 들어오진 않아요. 조금 다르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탈정치 작은 총학이라고 그런 총학이 들어선 적이 있어요. 거기 좀 복잡해. 알고 보면 정치 성향이 좀 흐릿한 사람도 있고 진짜 뉴라이트 활동하는 사람도 끼어 있고 자기들끼리도 뭔가 미묘한 의견 차가 있고 막 이래요. 내가 학교에 돌아왔더니 걔네들이 하고 있더라고. 복학을 했을 때. 그렇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한총련이나 NL 계열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선거를 치르는데 다른 운동권들 다 쇠퇴하고 이러면서 1대1 대결이 된 거야. 보수 반운동권대 완전 한총련 중에서도 골수 있잖아. 혁신 NL이라고 불리우는 쪽도 아닌 국가 극이 붙는구나. 조원진과 심상정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1대1 대결이 됐을 때 제가 학교 도서관 앞에 대자보를 붙이면 그때가 2007년이었구나. 대자보를 이미 그리고 총학은 이미 보수 반권이 하고 있어. 아니다. 보수 반권이 하기 전이구나. 대자보 붙여가지고 이거 들으면 생각날 거 유지영님이 2,500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가을에 총학선거 시즌 때 보통 총학선거가 투표율 50% 이상 초과죠.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겨우 넘겨요. 하루 이틀 연장해서. 그러면 제가 계산했을 때
200명을 기권시키면 이 선거를 무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1, 2학년들은 투표를 많이 할 거예요. 과반 학생회라든가 이쪽 풀뿌리 조직망을 통해서 네.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앙도서관에 있는 고학번 남학생들을 기권시키면 이 선거는 나가리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 그러니까 나가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 선거를 나가리 시켜야 된다. 이런 대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계속 한쪽이 보수 반권이 잡으면 그 반작용 보수 반권은 일을 잘 못해요. 일을 애들이 의식도 글러먹었지만 일을 잘 못한다고. 왜 잘해? 영남대는 되게 잘 하던데. 아 거기는 장기 집권 토대가 돼 있는 데는 일을 잘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보수 반권 애들은 쪽수부터가 적고 애들이 조금 이기적이거든. 자기 막 수업 희생시키고 휴학하고 이런 사실 총학생회는 프로페셔널 활동이거든. 그렇지.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보수 반권 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막 실무에서 빵꾸가 나고 이러고 등록금 투쟁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넘어간다고요. 운동권으로. 그 운동권이 맡아갖고 또 자기가 뭐 대의 명분 내세워서 지금 맘대로 해버리는 거야 또. 예.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학생 복지나 학내 이슈보다 자꾸 뭐 미제 뭐 반미 얘기하고 반자본주의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또 학생들 정남이 떨어지면 또 정권 교체되고 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대안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 안철수네. 아니지 중도도 아니야. 중도도 아니고 같은 편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저 둘이 저기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래서 내가 나하고 몇 명이서 작전을 짰는데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내 개인 명의로 대자보를 붙입니다. 이 선거는 보이콧이다. 나가리 시키자고. 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대1 대결이었잖아요. 두 선본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졸라 열심히 투표를 독려한 끝에 제 기간 안에 투표가 성사됐습니다.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제 기간 안에 투표가 성사됐다니까 보통 하루 이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오히려 투표를 더 높아갔어. 이게 역효과.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 의도처럼 세상에 안 굴러가는구나. 그 누가 이겼는데? 아 그리고 그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누가 이겼냐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나가리 시키려고 한 건데 반운동권 쪽에서 이건 음모다. 운동권의 음모다. 음모론. 왜냐하면 총학에 서지 않으면 비대위 체제로 가거든요. 그러면 단과대 비대위가 단과대 학생회장들이에요. 네. 근데 나는 그걸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단과대 학생회장의 집단지도부. 아니 집단 지도 체제를 선호한 게 아니라 그때 단과대 학생회장이 되는 애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인물론. 정파적으로도 괜찮고 네. 그리고 비운동권인데 좀 진보적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도 있고 내 친구도 한 명 있었고. 결국에는 인연, 학연, 근데 그게 혈연 아니라 이런 쟤들이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훨씬 낫다. 운동권이 사실 운동권도 비민주적으로 총학 운영을 해왔거든. 그렇죠. 근데 제대로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이다. 네. 그래서 누가 이겼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반운동권에서는 김수민의 음모다. 운동권 비대위로 가려고 하는 김수민의 음모다라는. 그래서 투표를 깠는데 네. 반운동권이 이겼어요. 아. 압도적으로 65대 35로 이겼어요. 저는 1학년 때 입학을 운동권들이 내 말을 들었었어야 해. 입학을 하니까 네. 경북대 역사상 최초로 유라이트 세력이 네. 총학생회를 집권을 한 거예요. 하고 있었어요? 입학했을 때? 네, 입학했을 때? 첫 해. 아. 근데 이 팀들이 2003년부터 희망학생연대 21이라는 들어갔다. 일종의 이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생복지 사업을 열심히 안 하는 운동권 총학생회 문제가 많다. 2003년부터 따뜻한 보수네. 네.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활동을 한 거예요. 활동을 하고 이 간사를 맡았던 네. 이 장기 고시생이었죠. 법대 그 당시에 27살. 여기가 이제 학교 게시판에서 활약을 펼치는 거죠. 김수민이구나. 네, 김수민처럼. 저도 여기랑 몇 번 현피를 뜨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 2003년에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북한 응원단 이걸 경북대 총학생에서 막 주도하고 금강산 관광 가고 막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에 반경량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작용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단과대 학생회 선거랑 총학생회 선거에 다 나왔는데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서는 다 졌어요. 누가? 그 유라이트가. 유라이트 쪽이 다 졌어요? 다 졌는데 총학생회는 이긴 거예요. 총선은 지고 대선에 여소야 돼. 제가 입학을 했는데 그 새내기 세로 배움터를 갔는데
희한하게 다 같은 단과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권 학생회장이 있는 단과대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입학하고 보니까 이 단과대 학생회와 총학생회가 틀어져서 이 사업도 따로 집행을 하고. 예. 근데 일을 잘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되네. 그러니까 이 유라이트 일은 잘했어요.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반운동권이 아니라 당시에 한나라당과 지원받는 지원도 받고 이념 공부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고 학생 복지 사업에 타겟팅을 하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상당히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004년에 그 한 해는 총학생회가 하는 족족 하는 사업마다 운동권 단대 학생회들이 다 비토를 하는 발목 잡기 발목 잡기를 하는 예. 그리고 운동권 단대 학생회가 11개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총 17개 단대 중에 11개가 비토를 넣으니까 총학생회가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라운드가 벌어졌는데 그럼 막 학생 총투표 붙이고 이런 전술이 등장하지 않나? 아니 그런 전술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다 읍소하고 호소하는 전략을 총학생회가 그것도 하고 아니 라떼는 그 보수 반운동권이 잡았을 때 내가 보이콧했었던 그 선거를 이긴 그쪽이 결국에 뭘 했냐면 총여학생회 해체 이걸 밀어붙이면서 학생 총투표 실시하고 오세훈 예고편이었다니까. 그때 막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지원을 해주더라고. 예전 같으면 학생들 조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온라인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총여학생회를 해체시키겠다. 그리고 플러스 동아리연합회도 해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더라고. 그랬는데 막 투표를 안 하니까 학교 한가운데서 총학생회장이 무릎을 꿇고 삼보일배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강교환이야? 옆에다가 그 OTL 금지 있잖아요. 그 간판을 붙여주려다가 사람들이 너무한 것 같다.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어떤 탈춤반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총학생회장을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얼쑤 이러면서 돌고 간 적도 있어요. 항의의 제스처죠. 동아리연합회 측에. 근데 그러면서 그 한 해가 운동권 총학 단대 학생회들의 이 복수 열전. 얘기를 마저 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5% 투표율로 그냥 무산됐어요. 무산. 그게 정확하게 오세훈으로 그로부터 한 6년 지나서 5년 지나서 나타난 거지. 하여튼 그때가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의 예고편을 보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그 이미 2003년 4년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판단과 입장 차이로 학교 NL 운동권 내부에서 서로 간에 인천연합과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한총련 비선 분파 간에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NL 내부에서. 내부에서 벌어졌는데 총학생회를 유라이트한테 뺏기고 나니까 일단 대동단결하자. 국공합작이야. 대동단결하자고 해서 200표 차이로 총학생회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다시 수권을 하는데 후보 단일화. 총학생회 간부 구성에서부터 정파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내부적으로 싸움이 크게 나오면서 그 뒤로는 통합된 NL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지 못하고 총학생회 선거 자체를 경기동부 연합, 인천연합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을 붙고 그러다가 한 번은 당선된 총학생회장이 학사경고 연속 3번을 당하는 바람에 제적돼서 총학생회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제적으로 인한. 하여튼 총학생회에 대한 이미지가 네이버 실검에 1위에 한 3번 떠오르는 적이 있어요. 경북대 총학생회가. 첫 번째가 2008년 1월에 총학생회장의 학사경고 3번 제적. 기억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사태가 2012년에도 부총학생회장이 그때까지 졸업 안 하고 뭐 했어? 아니 딴 사람 전용기는 뭐 저 2015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거의 뭐 사법총. 부총학생회장이 또 학사경고 3번으로 제적. 그리고 그 제적된 걸 감추고 있다가 다 운동권이에요? 네. 제적된 걸 감추고 있다가 둘 다 인천연합 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권이 경기동부 연합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하튼 그 선거 때 경기동부는 공부를 좀 잘했나? 그 선거 때 학점 관리를 좀 했나 보지.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네. 했는데 경기동부연합과 인천연합 두 정파에서 서로의 단과대 학생회장한테는 못 믿겠다. 그래서 공부 못해서 아이고. 그리고 비건한테도 못 맡기겠다. 그 가장 합리적인 천용길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뭘 맡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맞은 거 아니야 또? 총학생이니까 공석 그 학교는 선관위원장 때리는 학교 아니야? 네, 공석 사태다 보니까 네. 2월부터 3월까지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록금 투쟁위원장, 중앙운영위원장, 각종위원장이네. 황교안이네 황교안. 네, 총학생회실을 한 100평 되는 총학생회실을 뭐 이렇게 커? 거기에 뭐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침대방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뭐 풀랑을 쓰는 이 선전실도 있고, 거기를 제가 혼자서 2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황교안도 2달 안 했나? 천댕. 네. 아니 그 이창원 대표는 학생회 활동 싫어요. 경력 있어요? 없어요. 별로 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 애들하고. 이창원 대표가 기억나는 총학생회. 저는 둘마찬 한복 그리고 저희는 운동권 내부에서 이제 경선하고 막 뭐지 경선은 해요? 영남대가 점지하지 않나? 아니요. 이창원 대표가 군대가 있을 때 2001년도에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총학생회를 합니다. 예, 21세기가 한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파란이었어요. 굉장히 그 학교 학내에서 큰 이슈였고. 참고로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은 80년대 이래 전통적인 NL 또는 PD에서 벗어나 있는. 그렇죠. 대표적인 민주적 사회주의였나 강령이? 하여튼 민주노동당을 초창기에 했었어요. 만든 그리고 진보적 사회 진출. 그렇죠. 그리고 막 혁명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주장하지 않는 계열이었고 지금 국회의원 중에 진학년 출신이 있어요. 강병원 의원이 은평에 국회의원 2명 있잖아요. 강병원, 박주민 둘 다 21세기 진학년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기억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딱 이제 IMF 끝나고 직후에 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9학번이니까 이미 이제 대학 문화가 딱 수그러들 때니까 96년 이제 연대 사태, 97년 IMF가 결정적인 계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그러니까 신입생 환영회 같은 데 가면 그때 한총련에서 그거 줬다고 테이프 같은 거 줬다고. 무슨 테이프요? 그러면 막 조국과 청춘 노래 있고 한총련 진군가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 막 줬다고. 그러니까 선물을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있었고 정말 이렇게 전환기에 제가 다녔던 거죠. 딱 분위기가 많이 바뀔 때쯤. 그리고는 군대 갔다 오고 제가 얼마 안 있으니까 졸업하고 정말 얼마 안 있으니까 우파 애들이 잡았다고. 영남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사회 선배들이 그 학생의 출신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었지. 지금 그 댓글에 잔드코님이 박용진을 남겼는데 어디 21세기? 네, 박용진 씨는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이 아니었습니다. AMC 계열이라고 뭐 대장정이라고 불렸던 천용길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전국학생연대회 천용길 편집장이 박용진 의원이랑 같은 계열이었던 거죠. 그렇죠. 후배였던 거죠. 뭐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와중에도 우리 나이 중에 차이. 제일 빨갱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런 때는 몸담지 않았어. 나는 계량주의, 나는 합사계라고. 아닙니다. 저는 그 제가 몸담았던 아닙니다. 내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아닌 거 얘기하고 있어. 아니 나는 합사계. 그러니까 합법주의, 삼인주의, 계량주의. 저는 합리적 사회운동.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2002년이 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운동권 내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월드컵이 우리 사회 문화를 정말 많이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운동에서도 많이 이렇게 넘어왔지만 그러니까 학생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 그때부터 아주 급격하게 냉소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정말 50%가 못 넘었던 그런 것을 제가 고학년 때 졸업할 때쯤에는 이틀씩 막 투표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투표하러 매일 갔었거든. 그래도 이틀 갖고 돼요? 이틀 갖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학교는 양호하네. 그러니까 조금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가?
아 그래봐야 2학번 차이잖아요. 저희 때는 한 나흘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영남대의 경우에 또 그렇고 혹시 밤에도 투표하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틀 그러니까 정도로 끝났어. 네. 이 공대가 숫자가 많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풀뿌리 조직이 살아있는 대학들은 공대는 학생이 학교에 사는 애들이 많으니까. 네,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좀 학교 분위기가 리버럴한 분위기인 경우에는 투표를 뭐 4일 5일씩. 그 사실 저는 2004년, 2005년 선거할 때까지 저희는 총학생회 선거를 하루 만에 다 50%를 넘겼습니다. 하루 만에. 네. 그러다가 2006년에 하루 만에 50%를 넘지 않으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루 연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창 논쟁 끝에 하루 연장을 해서 투표를 이틀 하고 나니까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가 이렇게 바뀌다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투표를 이틀 동안 할 수 있냐. 아 그랬군요. 네. 제가 다니는 학교가 관심이 낮았나 보다. 네. 근데 제일 며칠씩 투표를 걸렸으니까. 길게 하던 학교가 서울대학교였죠. 아, 그러니까 투표를 5일씩 막 하고. 네. 저는 축제야 축제. 엄청나네. 네. 저는 이제 그나마 PD 계열이 좀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학교를 갔어요. 처음 태어나서 경시대회 한다고. 네. 거기서 내가 상 받아서 들어갔잖아. 그때 와 이게 PD구나라는 걸 깨달았지. 그때 2000년이었거든요. 내가 네. 고3 때 6.15 있었잖아. 네. 남북 정상회담. 네. 딱 갔는데 학교에 대자보 붙어 있는데 통일에 대한 환상을 접고 민중의 이름으로 진군하자. 북한은 자본의 정권에 불과하고 우와 이게 PD구나. 네. 북한 막 까는 거야. 북한 까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거의 반대야. 아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 부인할 수 있으면 부인해봐. 이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 아 맞아요. 전통적으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2002년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총학생회를 잡았거든요. 네. 내가 그때 안티조선 운동했거든요. 안티조선 운동할 때 그 전년도는 NL이 총학생회였는데 훨씬 연대가 잘 돼요. 네. 나 NL 쪽 더 싫어하는데 북한에 대한 입장이나 집단주의적인 행동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안 맞을 줄 알았는데 그쪽은 되게 잘해줘. 그런 거 잘해. 그리고 자기들한테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잘 듣고 이렇더라고. 근데 바뀌었어요. 그 PD 계열로. 바뀌고 나서 이제 또 총학생회 선거를 했는데 NL이 이긴 거예요. 그때 학생회관이 축제 분위기야. NL 아닌 애들끼리까지 다 축제 분위기야. 동아리 방마다 다 축제 분위기야.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조직이 전학협 치하에서 벗어난다 이러면서 그 나보고도 오라 그래갖고 막 그 뭐야 축사하라 그러고 그러더라고. 축사. 내가 NL 당선되는 데 가서 막 축사해주고 이랬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많이 안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맨날 바깥에 뻘뻘거리고 돌아다니고 학교 밖에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뭐 그런 거에 친해질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딱 제가 그런 거죠. 이제 대학이 제가 대학을 갈 때 그 인터넷 광역망이 깔립니다. 그렇죠. 99년. 그 시대지. 네. ADS에 쌈장이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순신 장군만 나오고. 슈가맨이다. 그렇죠. 슈가맨. 야후가. 그렇죠. 야후. 그러니까 네이버가 막 만들어지고 하던 그때 라이코스 있고 했던 그때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동아리나 학생회가 학습의 장이 안 된 거예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배우려면 그 대학 내에 동아리를 가거나 뭐 학생회를 갔어야 되는데 나는 인터넷이 너무 좋은 거야. 인터넷 가면 커뮤니티도 너무 좋고 모기에 정말 이게 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배울 게 쫙쫙쫙쫙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 학생회가 그러니까 왜 외면받았을까? 이제 어느 순간 왜 외면받 학생 자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왜 외면받았을까라고 보면,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의 활동에서 새로운 시대, 인터넷 시대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대까지 와버렸잖아. 그때 날저기, 꽈방의 날저기에다가 뭐 꽈방 들어갔다가 들른 사람들 뭐 쓰고 가고.
그 카페 생기고 나서는 뭐 쓸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음 카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빨리 적응을 못한 학생인데, 근데 학생 자치를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생 자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근본 고민은 계속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 조직입니다. 학생에는 분명히 필요한 조직인데 전통적 방식,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 중반까지도 PDNR을 얘기하고 앉아 있고 지금 시대는 휙휙휙 바뀌고 있는데 그랬다라는 거잖아 학생회가. 그러니까 처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가는 거고. 맞아. 경북대 지금과 같은 사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의 모습이 싫어서 제가 2005년에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뭐요? 한총련 탈퇴. 아니 한총련 탈퇴는 한총련 아닌 사람이 당선되면 자동으로 탈퇴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되게 뭐지? 반한총련 정서를 이용한 그렇죠. 치사한 캠페인 같은데. 당선되기 이거는 동료 운동권들이 평소에 아무리 애내를 씹어도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넘지 스토브리그 안에 선을 넘겼어.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나? 한총련 탈퇴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그때 한총련은 일부러 탈퇴하는 것도 없잖아. 그 한총련의 회비 대경총련 분담금 그거는 비민주적인 게 맞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학생들한테는 이걸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L계열 학생회 선본이 선거 나올 때 우리가 당선되면 뭐 몇백만 원 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맞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총련 탈퇴 이걸 내걸고 그 다음에 철이 없었던 게 저는 그 아펙 반대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반핵 반전 투쟁에 학생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스펙트럼 넓다. 존나 정파적이다. 아니 그럴 때는 한총련 분담금으로 내던 돈을 다른 쪽에 쓰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이야기했죠. 사업에 쓰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돈을 에이펙 투쟁에 쓰겠다는 거잖아. 아닌가? 그 돈은 동아리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죠. 포퓰리즘.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좌파들의 솜씨. 그리고 그때 처음 그 남태우 씨를 한테 연락을 했죠. 남태우? 네. 그 대구경북 시네마테크 당시에 동성아트홀 운영하고 있을 때 사무국장이셨죠. 우리 인문대 학생들에게는 이 동성아트홀의 영화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태우 씨한테 연락을 했고 좋다 라고 해서 공약을 했으나 낙선하는 바람에 단과대 회장 낙선했어요? 네. 그때 낙선하고 그 다음에 낙선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무슨 낙선했어요? 그 다음에도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 단과대 학생회장 2번 낙선했어요. 두 번 낙선했고 세 번째 됐어요. 김대중이야. 난 선거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떨어지는 사람 잘 이해를 못 하거든. 그래요? 네, 처음 떨어지는 사람 이해를 못 해요. 두 번째는 떨어질 수 있지. 구리구리한 학생회. 참 구리구리한. 학생회 그 공기가 싫었어. 지나가면. 과방에 그 짱깨 냄새. 그러니까. 짱깨 냄새 배인.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군. 짜장면 냄새가. 윤석열 짜장면 시켜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학생들의 눈높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것들이 안 맞는데 계속 고집 피우고. 계속 고집을 그렇죠. 피웠어. 한총련 간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한국 대학생은 다 한총련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누가 그걸 인정하나? 그렇죠. 1학년 때는 거기 갔었거든. 한총련 출범 경희대에서 나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출범식에. 그거 보고는 그러니까 가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 가짜 이 새끼 그거 진짜 아니라고 딱 판단이 들어요. 의장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옹립식. 옹립 뭐 하여튼 막 하나 가짠더라고. 경희대 앞에서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진짜 왔어. 의장님 문화. 고질적인. 근데 저희 때는 그래도 일상적 습속 측면에서는 NL 쪽이든 뭐 운동권에서도 좀 많이 탈권위주의적인 그런 흐름이 또 있기도 했어요. 세대가 세대는 이만큼. 그렇죠. 하지만 이미 운동권은 몰락으로 가고 있었고 지금은 뭐 학생회 자체가 문제니까 학생회가 서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학생회 자체가 문제니까. 근데 학생 자치 조직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건 학생 사회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정말 탑을 하나 놓고 쫙 뿌려지는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학내의 주인으로서 학생들이 어떠한 형태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생회가 좀 중앙 집중적인 기구 성격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한편으로는 분권 기구들의 견제를 받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기능들을 껴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총학 잡을래 해가지고 조금 기획을 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조직력이 너무 딸리고 후보를 못 구해서 못 했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짰던 정책이 좀 총학생회 무슨 국이 있다면 떼서 주는 거예요. 그 전문성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네. 뭐 당파 정파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좀 떼서, 그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축하사라고 그렇죠. 예, 축제하는 사람들 예, 그쪽에서 맡아서 했어요. 네. 아마 그런 조직이 설만한 학생 사회였다면 경북대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축제에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이 맡아서 그것도 그 조직이 계속 이어져 갔었죠. 예, 그런 식으로 조직도 좀 분권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결국에 그때는 모두가 학생회의 구성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맨날 투표할 때 50% 넘긴다고 난리치고 차라리 노동조합처럼 가입. 예,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 작년 재작년에 서울 몇 군데 지역 학교에서 총리 학생회 해산되는 그 총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요새는 또 총학생 회비를 자율납부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율납부하는데 회비 안 낸 애들도 투표하러 들어와. 이게 맞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정당에서 보면 네. 당비를 몇 개월 이상 안 내면 네. 그 당원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 샵이나 유니온 샵이 아니라 오픈 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가 졸업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무도 해결 안 시켜주니까 지금 학생회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우들의 관심은 별로 없는데 네. 조직 형태는 유니온 샵이거든. 맞아. 모든 학생들을 대변해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한 가지만, 이 총학생의 모습을 예견했던 네. 분이 이 대구 지역에 한 분 계셨어요. 누구요? 대구의 근대 골목 네. 투어를 만들었던 그 권상구 씨가 권상구. 네, 네. 90년대 후반에 NL이든 PD든 총학생회를 가지고 자기 권력화하는 이 학생회 자체를 우선은 없애야 된다. 학생회 장례식 프로젝트를 네. 네. 진행을 하다가 그 양쪽에서 모든 운동권들로부터 다굴가 이 폭력을 당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지매를 당하기도 하고 네. 그 와중에도 이걸 학생회의 비민주성 그 네트워크 형태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상당수 새로운 형태의 그 학생 자치 운동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환경 분야나 이쪽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도서관 운영을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학생위원회가 따로 구성을 하게 되고 네. 학생 복지만 담당하는 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실험들이 좀 있어 왔거든요. 그것들이 다시 마치 2000년대 중반을 가게 되면 운동권과 반운동권 네네. 이거 지켜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아쉽게도 이런 내용들이 전승이 좀 안 됐죠. 그때 이 분이 썼던 그 글을 보면서 야 90년대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학생회를 보면 사실상 학생회는 해체된 상태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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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샵은 해체된 상태인 건데 그 틀만 붙잡고 있다. 네. 그렇죠. 참고로 90년대 학생회의 모습을 알고 싶다. 그 경험담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들은 어떻게 주사파가 되었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아니요. 임미리 씨는 그 경기동부 쓰신 분이고 그들은 어떻게 주사파가 되었는가는 이제 이명준이라는 필명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긴 한데 필명으로 글을 쓰셨고 90년대 학생회를 경험해 보신 NL 계열에서 활동을 해보셨던 그분이 남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제의가 왔었대요. 뉴라이트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주사파 욕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학생회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주로 운동권이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들을 서술하면서 뭐 누구를 욕하고 책망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 90년대 대학의 풍속을 알기 위한 저는 우리가 응사, 응팔 이런 걸로 다뤄졌었던 90년대 문화에 명백하게 학생회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2000년대까지도. 그것을 혹시 아시고 싶은 분, 더 깊게 파악해 보시고 싶은 분은 그 책, 그들은 어떻게 주사파가 되었는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창원 대표께서는 종학생회나 학생회 경력이 없으신 관계. 냄새가 싫잖아요. 냄새. 그럼 학교 동아리는 없었어요. 아예 바깥으로. 완전 저는 나도 저렇게 할 걸. 인터넷 저도 저렇게 할 걸. 나 인터넷 학교 안에서 세계가 잘된 게 없어. 저는 그때 인터넷 커뮤니티 세계가 네.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었어요. 다들. 아, 최고 고수들이 거기 다 있었던 네.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몸담았던 그 학생 단체들이 네. 다 없어졌어요. 주호민이야. 제가 다 이 장을 지냈던 생활도서관. 장을 지졌네. 아이, 잘 지겠습니다. 생활도서관은 뭐 아직 남아 있긴 한데 네. 교지편집위원회도 없어졌고 그리고 공부를 하던 그 정치경제학회 제가 만들었던 네. 다 학회도 없어질 만한 걸 만들었네.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없어졌고 그리고 인문대 학생회 네. 또 이번에 학교 가 보니까 회장을 선출 못해서 출마자가 없었던. 뭐 이걸 돌이켜 보면서 왜 학교에 그렇게 최선을 뭐 열의를 다했을까. 네. 이창원 대표처럼 좀 밖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뻘뻘거리고 좋아요. 놀았어요. 그러니까 전 5년 동안은 군대 가기 5년 동안은 네. 모든 생활을 학교에서 그렇죠. 하고 그 뭐랄까 덕분에 뉴스민 만들었잖아.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그 주로 여름 방학이 되면 전국 14박 15일 네. 그러니까 9박 10일은 농화를 보내고 14박 15일은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다니는. 자, 그 농활이 다 예능 콘텐츠가 돼가지고 패밀리가 떴다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방학 중에 한 달을 네. 그 밖에서 씻지도 못하고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 그건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그렇네요. 수고했어. 경북대학교에서 뭐 하나 안 주라? 10년 다녔어. 11년 다녔어. 11년 다녔으니까. 박철상이랑 동문으로. 그래 동문인. 양대 동문으로 선정되시길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0대에 대한 미련, 아쉬움을 담아서 20대로 돌아가는 주문을 외우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바이바이타. 수고하셨습니다.